자, 여러분들 수업 잘 듣고 오셨죠?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한번 풀어보면서 배웠던 개념들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여기 my, me, myself, mine 이라고 해서 이 보기만 봐도 대명사 문제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우리 대명사를 총 4가지 구역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 첫 번째 구역인 인칭 대명사 부분이 되죠. 그리고 인칭 대명사는 이 800번을 들으시는 분들은 몰라서는 안 돼요. I, my, me, mine 하면서 우리가 초중고 대학교를 통해서 외워놨던 것들 있죠. 걔네들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제기대명사가 있습니다. 요 둘은 같이 섞여서 등장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기대명사의 또 3가지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제기대명사가 답이 되는 걸 골라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우리 지시대명사라는 부분이 있었죠. 앞서 언급되어 있던 것을 지시해서 가져온다. 또는 그냥 선지시해서 사용된다. 라는 예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수를 표현해주는 수량대명사 또는 우리 부정대명사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대명사가 초중고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대명사 이름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수를 표현해주는 거니까 수량대명사 이렇게도 불리우게 된다. 라고 해서 우리 총 4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이 4가지 안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인칭과 제기대명사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리를 통해서 정확한 걸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inform이라는 동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알리다라는 거죠. 사형식 동사가 되고요. 사형식 동사니까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Miss Takashi가 indirect object로서 이 사람에게 알린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대리아의 절에서. 그래서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원래 명사절이지만 대시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는 완벽한 절, 즉 문장의 형태가 등장해줘야 됩니다. 완벽한 문장의 형태니까 주어 동사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사를 빨리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has been rescheduled 라는 부분이 동사가 되니까 이 동사 앞부분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됩니까? 1형식, 도형식까지 동사 앞부분은 주어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to the Tokyo office는 누가 뭐래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기 때문에 이 전명의는 뭉탱이로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해주니까 절대 주어의 역할인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이 has been rescheduled라는 동사에 대한 주어는 등장하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 보이는 이 visit 자체가 방문하다라는 동사도 될 수 있지만 방문이라는 명사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동사로 사용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죠. 왜 요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뭘 넣어줘야 되냐? 명사의 visit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해주면 이 주어라는 명사 자리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오직 수식만 해주면서 들어갈 수 있는 대명사가 존재한다. 걔는 뭐가 되냐면 인칭 대명사 중에 소유격이라는 얘가 되죠. 그래서 한정사의 역할을 해주는 대명사를 골라달라. 그러면 당연히 한정사 역할을 해주는 my, 소유격을 넣어주시면 되겠다. 이 목적격이나 제기대명사나 소유대명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고난이도라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 고난이도라는 이유 동사 찾기가 좀 되게 힘들 겁니다. 동사 찾기가. 이 propose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제안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위에 보니까 will give라는 동사 또 나오죠. 저 그러면 선생님 얘도 동사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접속사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that을 찍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that 접속사를 집어넣으면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저랑 형용사절에서 배우게 될 건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쪽까지는 뭘 설명해 주는 거냐? 앞에 보이는 changes, 변화들이라는 이 명사 자체를 꾸며주기에 나오는 구역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that을 집어넣었을 때 사물명사니까 관계대명사 that이 들어가죠. 관계대명사 that, 즉 형용사절 접속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됩니다. 주어 또는 목적어 둘 중 한 개만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that이란 얘가 주어 역할 해주면 주격, 목적어 역할 해주면 목적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죠? 근데 여기 propose라는 동사는 나왔죠. 그리고 이 동사는 타동사가 됩니다. 즉 타동사는 뒤에 뭘 동반해야 돼? 목적어인 명사가 동반해야 되는데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애초에 글 안에 목적어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불완전한 절은 목적어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저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얘가 불완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돼? 지금 목적어는 애초에 없으니까 주어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빈 공간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 주어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타동사인 proposed가 나온 겁니다. 목적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선생님 여기 that은요? that 자체가 목적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요.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생략이 될 수가 있다. 선생님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알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운 개념이 아닌 게 제가 day 1 때 여러분들 한번 돌려보세요. day 1 때 앞에 명사가 있으면 주어가 있으면 얘를 수식하기 위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that 플러스 s 플러스 v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that은 생략되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앞에 있는 주어 자체를 수식해주는 7가지 설명해 줄 때 하나로 설명해 줬어요. 그렇죠? 7가지 중에 하나. 얘가 뭐가 되냐면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자체적으로 생략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고난이도로 된 이유는 뭐냐면 형용사절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자체적으로 생략돼서 안 사용해도 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 없냐를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만약 그걸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 빈 공간이 들어올 건 뭐밖에 없어요? 주어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자면 여기서는 주격인 he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that은 사용하면 안 되고요. wanna, until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여기 동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동사가 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워버리겠다. until도 부사절 접사니까 이 부사절 접사는 문장의 맨 앞 또는 맨 뒤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맨 앞, 맨 뒤에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문장 끝났다고 여기 until 집어넣을 수 있지 않나요? 부사절 접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완벽한 절. 다시 말해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뒤에 propose 뒤에 목적어 자체가 없으니까 이것 또한 매칭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문제는 고난이도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돌려서 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뭐가 되냐? 봤더니만 수량 대명사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개가 little이냐 few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whoever와 so가 있는데 이거는 접속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접속사. 그렇죠? 하지만 접속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앞을 보니까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들어갔어요. 이미 접속사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또 나와도 돼 라는 허가가 뜬 거죠. 그래서 오케이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뭉태기가 나온 거죠. 그럼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냐면 주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얘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왜 여기서 나오는 등위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invitations to next month's fundraising event까지는 요 invitation 초대장들을 수식해 주는 거죠. were mailed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to over 100 people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컴마 찍어줬고요. 즉 앞에 있는 절과 절을 이어준다는 등급과 위상에 준 등위 접사를 이어줬고 그러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little이야 few야 라고 하는데 이 little과 few 둘 다 한국말로 보면 적은이란 뜻이죠. 근데 이 앞에 잡아주는 게 뭡니까? 100명 중에 적은 분량을 말해주는 거니까 이 100명 사람이죠. 셀 수 있는 가산명사죠. 즉 가산명사 중에 적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few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는 들어올 수가 없어. 특히나 이 whoever 같은 경우는 명사절 접속사인데 지금 이 자리가 명사가 나와야 할 자리는 아니죠. 문장이 다 합쳐져서.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명사절 접속사. 그렇죠? 문장 끝나고 컴마 찍고 벗 다음에 갑자기 명사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지워버리면 되겠다. so 같은 경우도 등위 접속사인데 이 벗이라는 얘가 나왔기 때문에 또 갑자기 뒤에 나올 이유가 없다. 자 넘어가서 4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문제는요. 아는 사람들은 그냥 빠르게 풀어버리는 문제입니다. yours냐, yourself냐, your own이냐, your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own 나왔으니까 우리가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인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는 명사니까 우리 목적격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목적격으로 you는 뭐예요? you죠. 근데 you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 명사의 역할을 해주는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세 가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목적격, 두 번째 소유 대명사,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제기 대명사가 됐었죠.
제기대명사.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넣어줄 것을 봐줘야 되는데 목적격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워버릴게요. you가 없으니까. 소유대명사는 넣기 위해서 뭐가 보여야 되냐? 소유대명사가 your 플러스 명사야 되죠. 너의 무엇. 근데 if you have difficulty, 어려움이 있다면 뭐 하는 데 있어서 setting up the new computer. setting up the new computer니까 컴퓨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하고 난 다음에 on 하고 난 다음에 yours가 들어가 버리면 너의 것. 말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되죠. 너의 것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yourself는요. on yourself. 우리가 by yourself라는 부분이 있지만 on yourself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너 스스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맞을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서 전치사가 잘못 들어갔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on을 쓰면서 by yourself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만 by yourself는 뭐로 바꿀 수 있어? on your own. 즉 이 제기대명사에서 번외 버전을 알 수 있냐 없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by 제기대명사 부분이 이거는 바꿔보면 뭐로 바뀔 수 있어? on one's own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요? C가 되겠죠. 우리 소유격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 있는 것도 대명사 문제니까 바로 한번 넣어서 풀어볼 텐데요. 이건 좀 알아두면 좋은 거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워주시면 좋아요. Next comes recently introduced. 가장 최근에 발표된, 그쵸? 개봉된, 알려진 DX7000이라는 요 모델은요. is 하고 난 다음에 the first video conferencing product이요. 첫 번째 컨퍼런싱 프로덕트의 비디오 컨퍼런싱 프로덕트입니다. of니까 전치사가 뜬 거죠. 그러한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kind, 종류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즉 이 전치사의 문법적으로 보자면 전치사의 목적으로 kind가 뜬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이 명사만을 수식할 수 있는 소유격이 되겠죠. 그러면 해석적으로 봤을 때 뭘로 줘야 됩니까? of our kind, 우리의 종류 중에. 여기서 우리가 누굴 지칭하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유효는요. 너의 종류 중에 컨퍼런싱 프로덕트다. 비디오 촬영 제품이에요. 아니죠. 너의 종류 중에, 그들의 종류 중에. 자, 우리 product of its kind는 뭐가 되냐면 그 종류 중에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컨퍼런싱 비디오 프로덕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프로덕트가 요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류 중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f its kind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류 중에. 아이고, 계속 구라고 쓰네. 그 종류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컴퓨터가 애플 컴퓨터예요. 그러면 this is the first Apple computer. 이게 첫 번째 애플 컴퓨터예요. of its kind. 그 종류 중에, 그 애플 컴퓨터는 많이 있는데 그 종류 중에 첫 번째인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요, D가 된다. 자, 넘어가서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뭐가 됩니까? 이것도 인칭 대명사 문제가 되죠. 우리 대명사 문제는 대부분 인칭과 제기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submit이라는 걸 보니까 얘는 타동사가 되죠. 그렇죠? has니까 우리가 현재 완료라는 것만, has pp라는 것만 보이지 이 원료 자체는 지금 타동사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목적어의 명사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대명사를 골라라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데 나올 수 있는 게 목적격과, 자, 목적격인 얘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소유 대명사, 그리고 세 번째 제기대명사예요. 자,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Miss Welch는요, has submitted her expense report이에요. 지출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Mr. Garrison은요, Garrison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뭘요? 뭘 제출하지 않은 거야? expense report죠. 그러면 이게 누구의 지출 내역이야? Mr. Garrison의 지출 내역을, 지출 리포트를 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어인 him, 그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자신을 주어가 내야 되는데 그 자신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어 자리도 아니죠. 그러면 his는요. 여러분들이 his를 소유격으로만 알고 있다면 지웠겠지만 얘는 뭐가 됩니까? his는 his 플러스 something, 그의 것이라는 소유대명사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소유대명사는 답이 되기 위해서 항상 뭐가 보여야 돼? 이 소유격 뒤에 나오는 이 명사의 종류가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 명사의 종류가 뭡니까? 바로 report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의 리포트를 아직까지 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답은 A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7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고난이도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 has shown이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인 명사, 즉 다시 말해 목적어 자리에 무엇을 쓸 것인가를 물어보는 대명사 문제입니다. 지금 연이어서 계속 나오죠. 자, 그러면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목적격, her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hers, 그녀의 것도, 소유 대명사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목적격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문법적으로만 보자면 그리고 제기 대명사도 생각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문법적으로 맞다면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Thanks to her talent for multitasking. 그래서 멀티태스킹 능력 때문에 그녀의 멀티태스킹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미스 초이는요 shown 보여왔습니다. 현 시점까지 보여왔대요. 뭘요? To be an outstanding 특별한 이벤트 코디네이터라고.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보여준 겁니까? 그녀가 그녀 스스로를 보여준 거죠. 어떠한 사람이라고? 특별한 이벤트 코디네이터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임을 설명해주고 있을 때 이 목적어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제기대명사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제기대명사가 사용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을 의미하고 있을 때 이 자리에 들어간다.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제기용법이 바로 이 용법인 거예요. 그죠? 자, 넘어가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우리 대명사 문제가 돼요. 근데요, 이 대명사 문제가 엄청나게 쉬워질 수가 있어요. 앞을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The candidates, 후보자들이라는 명사가 나왔죠. 여러분들 명사 뒤에 명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대명사는 뭡니까? 대명사는 명사가 나올 자리를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얘를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명사가 나올 수 있는 자리 아니야. 애초에. 명사 플러스 명사. 안 되죠? 그럼 저랑 수업을 잘 들었다면 한 가지는 기억나실 겁니다. 명사가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대명사는 즉 문장의 뼈대 역할을 하지 않고 오직 수식의 역할만 해줄 수 있는 대명사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제기대명사가 된다라고 했었죠. 제기대명사의 첫 번째 용법,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였고 두 번째 용법은 뭐가 됩니까? 우리 강조용법이라고 했었죠. 강조용법이라는 건 명사 자리가 아닌 자리에 대명사를 골라달라고 했을 때 넣어주면 되는데 이 강조용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직접이란 뜻을 주면서 이 행위 자체를 누가 했다? 주어가 직접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뒤나 주어 뒤나 아니면 목적어 뒤에 등장하게 된다라고 했고 지금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문장 한번 나눠서 볼게요. According to Mr. Thomas. 토마스에 의하면요. The district manager는요, are likely, 뭐뭐 할 것만 같다라는 거죠. To conduct interviews with candidate. candidate과 인터뷰를 진행할 것 같다. 누가? district manager가. 그렇죠? 그러면 이 행위는 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district manager들이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집어넣을 수 있는 명사는 뭐밖에 없어요? 문장이 끝나고 나올 수 있는 대명사니까 당연히 이 매니저들을 갖다가 쓰는 복수니까 themselves가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서 제기대명사까지는 알겠는데 둘 중에 뭘 가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건 해석밖에 없다 라고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이 직접 하는 거니까 여기 매니저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mselves. 넘어서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됩니까? 여기 후라는 예로 수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대명사 4가지 종류 중에 뭐 있었냐면 우리 3번 지시대명사. 이 지시대명사 중에 어떤 게 있었냐? anyone, everyone, 그렇죠? anyone, everyone versus those. everyone 옆에도 조그맣게 써주세요. someone. someone과 everyone 뭐 이거 둘 다 사용할 수가 있긴 있는데 큰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여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anyone, everyone은요, 어떠한 사람, 단수를 말해주는 거고요. those는 복수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용되면 뒤에 애들을 수식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얘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이 좀 들어가 줘야겠죠. 하지만 얘가 본문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에 사람인 종류를 끌어다가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즉 동사가 바로 뜨는 거. Anyone who attends this class. 이 anyone은 어떤 사람이야? 이 수업을 듣는 사람은 can go home, 집에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나올 수 있는 현재 분사 아니면 과거 분사. Anyone attending this class can go home. 그렇죠? Anyone interested in this class can go home.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된다. 전명의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죠. 사람인데 후로 수식을 받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후부터 시드니까지가 이 앞에 있는 사람 명사, 지시대명사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사용할 수 있는 anyone 아니면 those 중에 골라줘야 되는데 여기 이 후라는 건 관계대명사, 즉 다시 말해 형용사절 접속사죠. 이 형용사절 접속사들은요. 앞에 있는 명사의 선행사의 수를 따라서 이 동사의 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동사의 수가 뭐가 됩니까? 복수죠. 복수라고 크게 써주세요.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가 됩니까? with those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넘어와서 우리 10번 문제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니까요. 이거는 수량대명사를 골라달라 아니면 지시대명사를 골라달라 뭐 이렇게 보이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요거는 대명사를 골라달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명사죠. 명사 뒤에 명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명사 뒤에 명사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해줘야 되냐? many of the guests죠. 이 guest를 수식할 수 있는 부분 어디? watched라는 동사, 즉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접속사를 골라달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명사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인 예, 즉 형용사를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를 골라줄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 형용사를 접속사는요 앞에 있는 명사의 종류와 수를 따라갑니다. 이 앞에 있는 게스트가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으로서 즉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뭉탱이로서 이 앞에 있는 게스트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명사의 종류가 사람일 때는 who 또는 whom을 쓸 수가 있어요. who 또는 whom을 쓸 수가 있다. 앞에 있는 명사가 보일 때 사람 명사일 때. 근데 who가 들어갔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는데 뭐가 없는 거야? 주어가 없는 형태를 말해주는 거고 whom이 나올 경우에는요. 뒤에 불완전한 절에서 뭐가 없는 거? 목적어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단번에 보이죠. 뭐가 없습니까? watch가 타동사니까 보다라는 건데 어저께의 performance라는 목적어까지 나온 거죠. 주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쓸 수 있는 거야? who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량형용사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접속사로 사용될 수 있는 which 아니면 who 중에 골라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쉽게 D로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와서 우리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니까요. 수량형용사 문제가 됩니다. 수를 표현해주는 얘들을 찾아줘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한번 보세요. all 하면요. 뒤에 복수명사 올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컴플레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received by our office. 여기까지는 수식 구간이고요. 그렇죠? 얘는 타동사, 동사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과거 분사가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 by our office. 전명의가 붙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동사 형태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진짜 동사는 여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동사는 뭐가 됩니까? 단수가 되는 거죠. is니까. 그렇죠? 만약에 all 집어넣으면 컴플레인들 중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all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much는요. much of the complaints. 일단 여기가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인데 가산명사에다가 우리 셀 수 없다는 불가산명사에 대한 수량을 표현해주는 much를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every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만 뒤에 뭐가 올 수가 없어요?
of the 명사가 붙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every complaint 뭐냐 얘는 수량 효용사로서 뒤에 명사 단수 명사가 바로 붙던가 혼자 사용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다음 C입니다. each죠. 각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느낌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느낌 수량 대명사가 하나의 느낌이고 뒤에 of the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왜냐면 하나 중에 하나는 될 수가 없죠. 많은 것들 중에 하나, 많은 것들 중에 각각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동사의 수는 누가 결정해 주는 거야? one과 each, 즉 하나의 느낌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단수로 결정되는 거야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is 나왔기 때문에 one과 each를 꼭 넣어줘야 된다. 자 넘어서 12번 문제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니까 종류가 지금 몇 개라는 거예요? 2개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죠. 2개는요 어떤 식으로 수량대명사가 표현할 수 있냐? 첫 번째 즉 2개 중에 랜덤한 첫 번째 예죠. 걔는요 뭐가 됩니까? 무작위 중에 하나니까 one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 뽑혔죠. 그러면 나머지 딱 하나 남으면 걔를 뭐라고 합니까? 얘는 the oth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그걸 정확히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는 one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 그죠? 최종 하나죠. 그거는 뭐가 됩니까? the other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one or the other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코인을 보면 코인의 앞면과 그리고 코인의 뒷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을 던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둘 중에 하나니까 one or the other 라고 하는 겁니다. one or the other. 저 하나를 뽑으면 나머지 딱 하나 남는 건 the other로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넘어가서 우리 13번 문제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니까요. 이건 뭘 물어보는 것이냐. 이거 hers냐, those냐, these냐, each냐 즉 수량 대명사를 넣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인칭 대명사를 넣는 게 맞는 건지 지시 대명사를 넣는 게 맞는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명사들이 좀 뽕짝으로 섞여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자리는 대명사, 명사 자리는 확실한데 해석을 통해서 좀 봐줘라라는 뜻이 됩니다. although, 뭐뭐임에도 불구하죠. 세뮤얼 킴은요, is a new employee, 새로운 employee임에도 불구하고, 즉 새롭게 고용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sales 스킬은요, 판매 스킬은요, 뭐뭐처럼 보인다는 거죠. seems like, 뭐뭐처럼 보인다.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되죠. like니까요, 뒤에 명사 붙어서 전명이 나와야 돼요. seems, 보인다, 뭐뭐처럼, like. 그래서 seems like 명사.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명사는 요 sales 스킬을 붙여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의 판매 스킬들은요, 보입니다. 뭐에? of, 뭐뭐이죠. experienced car dealer, 경험 있는 카 딜러들의 판매 스킬들처럼 보입니다. 즉, 지시대명사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시대명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아까 두 번째 종류는 anyone versus those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위에 문제에서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문장이 있는데 앞서 나와 있는 어떤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를 똑같이 한 번 더 사용하려고 할 때 이 명사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있는 이 명사에 대한 수를 봐서 단수일 때는 that을 쓰고 복수일 때는 those를 쓴다라고 하는 that, those라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얘네들이 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가 붙냐? of 명사라는 전명의가 붙어요. 얘네들이 붙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 썼을 때는 문법적으로 맞을 수 있으나 해석이 안 됩니다. 그의 sales 스킬은 세일즈 스킬처럼 보입니다. 판매 스킬처럼 보입니다. 뭐의 판매 스킬처럼 보인다는 거야? 해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가 도우즈는 비교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나와 있는 이 명사의 어떠한 측면에서 같다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나오는 거다. 그럼 그 어떠한 측면은 어떻게 보여지는 거야? of 플러스 명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that 또는 those, of 명사, that of, those of 이렇게 해서 세트로 외워버리게 시키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that과 those까지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복수니까요. those 쓰면 된다는 겁니다. 13번이 고난이도인 고난이도인 이유는 뭐냐면
지시대명사 중에 that과 those가 나오는 문제 유형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앞서 있는 명사를 정확하게 끌어다가 써라는. 근데 나오면은 뭘 요구하는 거야? 정확한 해석을 통해 앞서 가져올 수 있는 명사의 종류를 구별해 달라라는 문제입니다. 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해석하고 난 다음에는 문법 개념으로 그래 복수명사는 도주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랑 똑같아요. Both the permanent 정규직과 그 다음에 일시직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직업들은요 have advantage 뭐 좋은 점들이 있어. 즉 permanent 잡과 temporary 잡들은 각각의 이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So 그렇기 때문에 등위접사죠. Successful candidate 훌륭한 후보자들은 주어 나왔고요. Should carefully weigh 그렇죠? 그래서 weigh라는 게 뭐가 되냐면 무게를 재다란 뜻입니다. 측정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One position이니까 permanent와 temporary 중에 하나를 말하겠죠. Against 뭐뭐에 대한이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이미 원으로 잡았어요. 얘가 될지 모르죠. 둘 중에 하나를 잡았고 하나를 지금 설명했으면 또 다른 마지막 하나는 뭐가 됩니까? The other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와 나머지 하나를 정확하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이도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종류라는 것을 to라는 말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위에서는 두 명의 candidate 하면서 to라는 부분을 넣어주죠. 그러면 고난이도 아니에요. 근데 to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both로 설명해 줬으니까 그러면 one or the other라는 이 개념을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15번 문제도 볼게요. 15번 문제를 보니까 이거는 어휘 문제가 되겠네요. distinction, 뭐 특별함 이런 것들이 되겠죠. others, 다른 것들. 자, approaching, 접근하고 있는, 접근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사로 보이는 얘가 하나 섞여 있고 everything, 모든 것이라는 명사가 되죠. 즉 다시 말해 얘 명사, 얘 명사, 얘 명사, 얘 명사 아님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접근 이런 것들은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분사들, 즉 형용사라고 보이는 얘는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통해서 넣어줄 수밖에 없겠죠. 얘도 명사, 얘도 명사, 얘도 명사니까. fiberglass, 섬유 글라스입니다. 워커들은요 are experienced with 뭐뭐의 경험이 있다는 거죠. be experienced with 하고 난 다음에 빈 공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함의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함의 경험이 있다? 말 이상하죠? others는 뭡니까? 몇몇이 있으면 다른 몇몇을 말할 때 우리가 others를 써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몇몇이 있는데 다른 몇몇 얘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몇몇과 이것도 이상하죠? 얘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거에 대한 경험이에요. 뭐부터? From making small car repairs 작은 카에 대한 뭐 repair부터 constructing entire boats 전체 보트를 만드는 것까지 즉 작은 차 고치는 일부터 보트 다 만드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고 있어. 이렇게 나와야 해석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From A to B에 대한 모든 것인데 정확한 범주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요. Everything from A to B라고 말해주는 D를 넣어주면 되겠다. 자, 넘어가서 우리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요. but이라는 얘가 나왔죠.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컴마 찍고 but 나왔으니까 이 등위 접속사로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문장을. 그러면 문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이게 be 플러스 pp니까 이 주어가 나와야 되겠죠. 주어 역할로 썼을 때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얘들은 뭐 다 주어로 쓸 수 있는 대명사들이 됩니다. 즉 해석적으로 봐달라는 부분이에요. 시니어 디자이너는요 create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로고를요 for the brand 이 브랜드를 위해서 두 개의 로고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해석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두 개 만들었는데 그러나 하고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단수동사 나왔죠. 즉 주어 자체에서 단수를 받을 수 있는 거 or 넣으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이 or이 지칭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로고를 말해주는 거잖아. 그럼 복수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or was or were or 하고 난 다음에 were가 나왔어야겠죠. 만약에 들어간 다음에. 하지만 해석적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 두 개 만들었는데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인 말이 나와야 됩니다. 두 개가 승인되었다. 그러나 두 개가 다 승인되었다. 말 안 되죠. 수도 안 맞고 해석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either는요. 둘 중 하나죠.
두 개를 만들었다. 그러나 둘 중 하나가 승인되었다. 한국말로 보면 맞을 것 같긴 하지만 두 개 만들었는데 하나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거 맞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만들었는데 뒤에는 아니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앞에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아닌 걸 써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됐다라는 말로 써주시면 안 되고 여기서 한국말로 보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둘 중 어느 것도 아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neither 얘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두 개를 만들었는데 둘 다 사용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답은 뭐가 되냐면 neither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neither라는 부분이 한국말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둘 중 어느 것도 아닌 하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단수의 취급을 갖고 있고요. 앞에 있는 두 가지 초이스 중 그 어떤 것도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C로 써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넘어서 17번 보도록 할게요. 17번 보니까요. 이거 그냥 대명사 문제죠. 여기 답은요. 우리 theirs라고 그냥 찍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they 아니면 theirs 중에 바로 고민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when이잖아. 부사절,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뒤에 완벽한 절, 문장 자체가 와야 됩니다. 그럼 이 자리는 주어 자리로 쓸 수 있는 것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주어 자리에 주격만 들어옵니까? 주격이라는 건 they밖에 없잖아요. 목적격과 their, 소유격은 안 되겠죠. 그러면 D로 빨리 찍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정확히 봐달라는 거예요. 항상 소유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소유대명사가 보기 중에 있다는 것은 둘 다 문법적으로 되니까 해석적으로 해달라. 해석을 해볼게요. Since many bids, bids는 입찰을 말해주는 거죠. were made for remodeling project. 이 리모델링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입찰들이 있었던 거예요. Mr. Flynn and Miss Jonko were delighted. 얘들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when 하고 난 다음에 빈 공간 was selected이에요. 그러면 여기 빈 공간에 들어가는 게 they가 된다면 일단 요 뒤에 보니까 뭐예요? was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수로 안 맞으니까 they 뭐 그냥 여러분들이 주격에다 팍 찍지 않는 이상 살짝만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줬으면 was 나왔기 때문에 수 안 맞아서 지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theirs를 찍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왜 찍는지 정확히 봐줘야 되는데 해석적으로 보자면 얘는 뭐가 됩니까? their bid, 걔네들의 입찰이 선택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irs equal their bid 해석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넘어가서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nother냐, anyone이냐, other냐, some이냐 라고 물어보는 우리 대명사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를 표현해주는 수량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수량 대명사 문제라고 보는 요 구간인데 even though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됩니까? although랑 같이 부사절 접속사가 되고 뒤에는 완벽한 절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ny tourists 주어 나왔고요. who visit Orham City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앞에 있는 tourist를 수식해 주는 거고 plan이라는 동사 나오고 a day라는 목적어의 명사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장이 끝났으니까 전명이라는 수식 구간, 부사 구간이 나왔습니다. 부사절은 뭘 해주는 거예요? 이 부사절 접사 플러스 완벽한 절이 주절, 주된 문장을 꾸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simply라는 건 부사니까 동사 나왔습니다. 이 자리 무슨 자리? 주어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예를 골라달라는 부분인데 즉 다시 말해 명사를 골라달라는 거고 명사 역할을 대신해주는 대명사를 골라달라는 문제인데 지금 A, B, C, D 중에는 대명사가 아닌 예가 있어요. other라는 예는요 100%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즉 다시 말해 other는요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명사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other 하고 난 다음에 people 복수 명사가 오던가 아니면 other 하고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불가산 명사가 와야 돼요. 우리 불가산 명사에 별표 쳐놓을게요. other 뒤에 복수 명사만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불가산 명사도 올 수 있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얘는 지금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another냐, anyone이냐, 아니면 some이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해석적으로 봤을 때 많은 투어리스트들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죠. 그럼 많은 투어리스트들과 대조되는 수량 대명사를 넣어줘야 돼요. another는 또 다른 하나죠.
많은 얘들과 또 다른 하나가 해석적으로 맞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얘들은 이렇게 또 다른 한 명은 이렇게 안 되겠죠. 만약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 그럼 또 다른 하나는 저렇게 해 하면서 one이 만약에 주어로 나왔다면 another라고 넣었을 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복수를 말해줬기 때문에 요거랑 비교하는 것도 뭐가 돼야 돼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명을 말하고 있는 some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몇몇은, 다른 사람 몇몇은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some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other가 그냥 other가 아니라, 아이고, 잠시만요. other가 그냥 other가 아니라 좀 지워볼게요. others가 나왔고 some이 없었으면 답은 others입니다. 왜냐면 others와 some은 같거든요. 다른 몇몇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other라는 형용사로만 나왔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 답은요, some이 된다. anyone은 누구나죠. 해석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간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간다. 이건 해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nyone은 단수예요. 그러면 단수 동사 나와야 되는데 수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수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는 대상이 되고요. 1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니까요. 이것 또한 대명사 문제입니다. 앞을 보니까 뭐 나왔습니까? employee training이라는 명사 나왔어요. 자, 명사 뒤에 대명사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지. 뭐? 제기대명사, 강조용법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서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도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명사, 제기대명사가 사용될 수 있는 세 가지 용법.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두 번째, 강조용법으로 사용되는 거. 세 번째, 관용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 by myself 이렇게. 하지만 강조용법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뭐가 됩니까? 명사 자리가 아닌 자리의 대명사를 골라달라는 문제가 돼요. 자, 넘어와서 우리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부분이죠. Four firms, 4개 회사는요, were contacted, 연락이 취해졌습니다. about supporting the, were contacted about supporting the Kinder Holiday Outreach Program입니다. Outreach 프로그램이라는 건 무엇이 되냐? 봉사활동이 됩니다. Outreach라는 건 멀리 있는 사람한테 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 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닿게끔 해준다는 거니까 봉사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의 회사가 이 봉사활동을 후원해준다고 연락을 취한 거예요. 지금 4개의 회사가 된 거고,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에는 and가 들어갔으니까 뭐가 됩니까? 아까 but, and, 등위 접속사죠. 그럼 새로운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donate은 후원하다라는 support의 또 다른 말이죠. large sum이라는 건 거액, 많은 뜻이에요. 그래서 거액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명사입니다.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수량 대명사로서 이 4가지 회사가 후원한 것, 4가지 회사를 담아줄 수 있는 건 뭐가 됩니까? 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얘들은 이 4가지 회사들을 다 일컬을 수 있는 거, 모든 얘들은요 도네이트 했는데 많은 거액을 도네이트 해줬습니다. 후원해 줬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답은 B가 된다까지 봐서 대명사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형용사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